몇 달 후, 우울한 루디가 마차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갑자기 한 여자가 그에게 왜 그렇게 슬퍼 보이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격려하려 했지만 루디는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그의 무례함에 한 소녀가 화를 냈습니다. 까칠한 소녀의 태도가 애리스를 떠올리게 했고 그는 어머니를 찾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슬픈 표정을 짓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수자는 그가 북쪽 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북쪽 왕국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잔의 모험가 일행이 새로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북쪽 왕국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새로운 마을에 도착했고 수잔이 이끄는 모험가 일행이 보입니다. 길드 하우스로. 그래서 루디는 여관에 들어가 몇 주 동안 에어비앤비 아파트를 예약했습니다. 이후 그는 여관 주인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는 3층 방을 얻었습니다. 루디는 지쳐 있었고 자신을 혼자 남겨둔 애리스가 그리웠습니다. 갑자기 그는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어머니를 찾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루디는 길드 하우스를 방문했고 어른들은 그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초보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이어 루디는 한 여자에게 파티 예산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후 그의 파티는 공식적으로 해체되었고 다른 모험가들은 그의 파티원들이 전멸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루디는 일자리를 구했고 접수원은 그가 파티 없이 어려운 퀘스트를 선택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갑자기 루디는 심한 고통을 느꼈지만 수잔이 나타나 그의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다시 그녀는 그의 대화를 듣고 왜 그렇게 무모한 일을 받으려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루디를 돕기 위해 함께 그 일을 맡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그를 술자리에 초대하여 자신의 파티에 소개했습니다. 루디는 그녀가 자신을 불쌍히 여긴다고 생각했고 사라는 무례한 소년을 돕기로 한 수잔의 결정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거친 남자예요. 그러다 루디가 근접 전투가들을 지원하는데 특화된 마법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루디는 사라의 행동이 애리스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챘고 그녀는 루디를 혐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루디는 긴장했고 진정시키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가라앉히려고 수잔과 그녀의 파티가 나타났습니다. 루디는 자신을 소개했고 그녀는 그를 파티에 환영했지만 루디는 이상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떠났고 그는 수잔이 카운터 파티의 부대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살. 임무를 향해 가는 길. 파티원들은 모두 루디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갑자기 사라는 루디에게 일을 방해하면 두들겨 패겠다고 말했다. 수잔이 그녀를 말리며 앞으로 많은 모험가들과 함께 일할 테니 그냥 넘어가라고 했다. 그리고는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루디는 그들이 사라를 가르치려고 자신을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애리스의 얼굴이 떠올랐다. 머릿속에. 저녁에 티모시는 루디에게 광채 그리즐리의 약점을 알려주었지만 루디는 이미 그 몬스터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전투 전략에 대해 논의했고 사라는 여전히 삐쳐 있었다. 그녀는 루디가 버릇없는 아이라고 생각했고 그의 태도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중거리 전투에서 그들을 돕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지만 사라는 그와 함께 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나중에 티모시는 사라의 무례함에 대해 사과했고 그를 격려하려고 했습니다. 그 후 사라와 수잔이 러스터 그리즐리스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들과 싸울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티모시는 화염 마법을 시전하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공격했고 루디는 그들이 땅에 미끄러지도록 하는 마법을 걸었습니다. 티모시는 두 번째 공격을 가했고 그는 많은 러스터 그리즐리스들을 손쉽게 물리쳤습니다. 쉽게. 루디는 갑자기 베어 그릴스 수준의 생존 기술을 발휘하며 위험한 소리를 감지하고 놀랐습니다. 위험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검은색 그리즐리들이 무리지어 자신들 쪽으로 돌진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티모시는 후퇴하라고 말했지만 루디는 악마의 눈을 사용하여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늦었습니다. 하지만 루디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고 그리즐리들에게 죽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즐리들에게. 하지만 수잔은 그가 목숨을 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루디를 보호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포위되었고 모든 모험가들은 싸울 의지를 다졌습니다. 서로를 지지하며 검은색 그리즐리들을 상대로 승리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수잔이 크게 다쳐서 티모시가 치유 마법을 걸어 치료했습니다. 상처를. 루디는 그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아무도 도망치려 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루디는 자신이 그들에게 짐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모두 함께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수잔과 그녀의 파티는 모두 지쳐 있었고
그는 그들을 싸움에서 돕겠다는 동기를 얻었습니다. 싸움에서. 그래서 루디는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싸움은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했습니다. 루디는 강력한 화염 마법을 시전하기 시작했고 거대한 화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자 그는 불덩이를 모든 그리즐리들에게 한꺼번에 쏘았고 그들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모두 말이죠. 다음 날 아침 그들은 그리즐리들을 해체했고 루디가 자신들을 구해줘서 기뻐했습니다. 구해줬다고요. 결과적으로 루디는 다시 인생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이후 루디는 자신을 데려가 준 것에 대해 수잔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수잔과 친구들은 루디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길드하우스로 돌아온 다른 모험가들은 루디를 낮춰보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티모시는 분위기를 바꾸려고 그들에게 한 잔씩 사겠다고 말했습니다. 루디의 첫 직장을 축하하기 위해 모두 여기 모였습니다. 그 결과 루디는 새 마을 사람들에게 환영받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기뻐했습니다. 모험가들은 모두 루디를 축하하며 마을에 온 것을 환영했습니다. 저녁에 그는 주머니에서 보물을 꺼내며 무언가 중요한 것을 떠올렸습니다. 중요한 것을. 그는 인생에서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록시가 처음으로 그를 데리고 나갔던 아름다운 날을 기억했습니다. 이 일은 그가 시련의 아픔을 극복하게 해주었고 그는 다시 열심히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몇 달 후 루디가 아침에 달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근육을 키우기 시작했고 사이타마처럼 강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루디는 원펀맨 챌린지를 시도했고 그의 계획은 어머니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S급 영웅으로서 말이죠. S급 영웅으로서요. 오후에 그는 하루 준비를 마치고 길드하우스로 갔습니다. 길드에 도착하니 거만한 모험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일을 수락했고 루디를 얕잡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루디를 얕잡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루디는 그를 신경 쓰지 않았고 새로운 마을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 후 그는 새로운 일을 맡았고 그의 계획은 북부지방에서 이름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북부지방에서요. 루디는 커그마이어로 알려지게 되었고 마을에서 그의 명성은 그를 앞서갔습니다.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고 그는 곧 어머니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어서 그는 하루를 시작하며 도시의 눈을 치우고 거리를 청소했습니다. 나중에 루디는 다친 소녀를 치료하고 삶의 밝은 면을 보았습니다. 사라는 그가 선행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일터로 갔습니다. 그 후 그는 집으로 돌아가 사라를 만났습니다. 사라는 그에게 일을 함께 할 건지 물었지만 루디는 그들과 팀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목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카운터 에로우 파티와 함께하는 것이 그의 목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라는 그가 함께하고 싶지 않다면 그들과 함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수잔이 나타났고 그는 다음 임무에 그들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루디와 그의 친구들은 갈라 유적지로 갔고 그는 그 거대한 것에 놀랐습니다. 요새. 이어서 루디는 사고를 막았고 제때 사라를 구했습니다. 루디는 리즈 아우라를 얻었고 그녀는 그가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댄 것에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들은 눈 드레이크 비늘을 발견했고 모든 눈 드레이크 비늘을 모으러 내려갔습니다. 비늘들을. 루디는 그들이 눈 드레이크 영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조각상을 느꼈습니다. 그 조각상이 어딘가에서 본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 조각상이 키시리카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많은 눈 드레이크들이 나타났고 루디는 친구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눈 드레이크들이 그들에게 돌진했고 루디는 거대한 흑벽을 만들어 막았습니다. 그 길. 불행히도 몬스터들이 그의 벽을 넘어왔고 그는 그것들을 물리치기 위해 얼음 마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의 공격은 실패했고 친구들이 무사히 도망친 것에 안도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화살로 루디를 구했고 티모시는 강력한 화염 마법을 그들에게 썼습니다. 수잔도 나타나 패트릭과 함께 눈 드레이크들과 싸웠습니다. 루디는 그들이 자신을 버리지 않은 것에 기뻐했고 사라는 그에게 싸움을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싸움을. 갑자기 다른 모험가가 나타나 자신의 미친 검술이야. 강력한 모험가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그 후 티모시는 자신의 파티를 소개했지만 얼굴을 얻어맞았어요. 거만한 모험가는 화가 나서 그들이 자신의 파티에 사냥감을 빼앗으려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그들이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났지만 티모시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고 오해를 풀고 싶어 했어요. 이어 티모시는 무례한 남자와 오해를 풀었어요. 솔은 그를 때린 것을 사과하고
그들에게 눈드레이크 한 마리를 가져가도록 허락했어요. 길드에 돌아와 함께 축하했고 루디는 사라의 초대에 기뻐했습니다. 사라, 루디는 그들이 유적에서 자신을 버리지 않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 후 수자는 사라를 약간 놀렸고 사라가 루디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루디. 그 후 루디는 아버지가 젊었을 때 모험가 솔과 비슷했을까 궁금해했습니다. 갑자기 솔이 나타났는데 그는 매우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무례하게 대한 것에 대해 사과했고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다음 취한 김에 모든 생각을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고 루디의 자신감 부족을 비난했습니다. 자신감 부족. 루디는 그를 무시하려 했지만 그의 말은 루디의 감정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루디는 눈의 가시가 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갑자기 솔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루디가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보상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는 모두가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그의 친구는 그를 말리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루디는 길드하우스에서 그 무례한 남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루디에게 다시 잔챙이를 사냥했냐고 물었지만 루디는 자신만의 이유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그의 친구들이 길드하우스에 들어왔고 그들은 슬퍼 보였습니다. 루디는 미미가 죽고 사라는 마지막 작업에서 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티모시는 부끄러워했고 수자는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그녀를 찾았더라면 나도 죽었을 거예요. 그 결과 루디는 사라를 찾기로 결심하고 모든 짐을 싸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루디는 마법으로 눈보라를 멈추고 떠났습니다. 트라이어 숲으로 가는 길에 그는 무례한 남자의 말을 떠올리며 아무런 보상도 없이 선행을 하는 것이 행복한 일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사라를 구하러 가는 길에 그는 많은 몬스터들을 물리쳤습니다. 루디는 미미의 시체를 보고 충격을 받았고 남은 시신을 친구들에게 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사라의 귀걸이를 보고 그녀도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루디는 시체들을 불태웠고 몬스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루디는 공격을 피했고 살아있는 사라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사라를 구하려 했고 나무가 루디에게 강력한 마법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루디는 사라와 함께 바다로 뛰어들었고 사라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루디는 동굴을 찾았고 자신의 치유 마법으로 그녀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이어 사라는 그가 자신의 속옷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러자 루디는 무슨 문제냐고 물었고 사라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사라에게 미미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돌아왔고 사라는 루디가 자신을 구하러 와줘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그녀의 파티원들은 사라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루디가 숲속에서 사라를 구하기 위해 몰래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자는 그의 행동이 무모했고 그를 걱정했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에게 감사를 표했고 티모시는 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소중한 파티원 중 한 명을 구했기 때문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주 후 우리는 루디가 친구들과 건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카운터 에로우와 거의 끊임없이 함께 일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도시에서 높아졌고 그는 사라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사라는 그의 부모님에 대해 물었고 여성 마법사가 루디의 스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루디는 사라가 그가 여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질투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화제를 바꿔 루디에게 함께 새로운 칼을 사러 갈 건지 물었습니다. 새 칼을 사러요. 루디는 그녀와 함께 쇼핑을 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한편 수장과 티모시는 미소를 지으며 사라가 루디에게 반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루디에게. 다음 날 루디는 사라와 데이트를 했고 그들은 마을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요. 그런 다음 그들은 대장간을 방문했고 그녀는 루디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사라는 서로 어울리는 두 개의 단검을 찾아 루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루디는 그녀에게 새 단검을 사주었고 그녀는 그의 선물에 매우 감사했습니다. 저녁에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라는 자기 재킷이 좀 꽉 끼는 걸 알아챘어요. 너무 꽉 끼는 거였죠. 루디는 얼굴이 빨개졌고 사라는 자기도 속옷이 꽉 낀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루디는 자신의 아리스 능력을 발휘해서 그 순간을 이용해 그녀의 바지 속으로 아라이스했어요. 그러고 나서 루디는 실수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가 사정하려고 시도한 것에 대해 기뻐했어요. 그녀는 자기 방을 보고 싶다고 그에게 말했어요. 루디는 사라를 유혹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고 자기 방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어요. 방을. 그 후 그들은 그의 방으로 갔고 루디는 분위기를 내기 위해 촛불을 켰어요. 그러자 사라는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은 죽었을 거라며 매우 고마워했어요. 그녀를 찾아왔어요.
루디는 그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허락을 받았고 바로 시작했어요. 루디는 원펀치맨 챌린지로 단련한 자신의 탄탄한 근육을 사라에게 보여주었고 그녀와 아이를 갖고 싶어 했어요. 갑자기 루디는 자신의 장비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깜짝 놀라서 자신의 몸이 앞에 작은 여자에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를 몰랐어요. 결과적으로 사라는 부끄러워했고 자신이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녀는 그의 방을 나갔고 루디는 술을 마시러 내려갔어요. 갑자기 사울이 나타나 루디가 재수없는 하루를 보냈다며 놀렸습니다. 루디는 그의 말에 화가 나서 사울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래서 루디가 그에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기쁘냐고 물었고 그는 주먹질을 멈추지 않았다. 사울은 루디도 자신만의 문제가 있고 항상 미소를 가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아무도 걱정했을 텐데. 그러자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울었고 사울은 매일 자신을 쓰레기처럼 대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것처럼 그는 루디를 위로하려고 했고 루디가 여자친구에게 차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루디는 사울에게 에리스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솔은 에리스가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에리스가 왜 자신을 떠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루디는 자신이 잠자리에서 서툴렀던 게 아닌가 생각했고 그의 새 친구는 그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이어 솔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소시지로 해결할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자신이 그걸 고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를 고칠 수 있다고. 솔은 그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했고 남자들만을 위한 낙원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루디는 어떤 곳에 도착해서 많은 아름다운 여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갔고 앨리스가 그를 환영하며 그의 방문을 기뻐했습니다. 앨리스는 그가 지난 겨울에 자신의 여동생을 치료해 주었다고 말했고 그는 자신이 도왔던 어린 소녀를 기억했습니다. 그 어린 소녀를. 그 후 그녀는 그에게 자신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했고 루디는 매우 긴장했습니다. 엘리즈는 옷을 벗기 시작했고 자신이 그를 위해 오늘 밤을 봉사할 것이니 침대에 편히 눕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오늘 밤을 봉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루디는 자신의 소시지가 너무 익었다고 말했고 엘리즈는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루디가 여자를 매우 무서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솔은 그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을 이해하고 그를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솔은 그에게 소시지 문제를 도와주겠다고 말했고 서두르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서두르고 무작정 덤비는 바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었고 그는 루디를 자극했어요. 그 후에 솔은 사라에 대해 물었고 루디에게 그녀가 자존심이 상해서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설명했죠. 자존심이 상해서 거짓말을 했다고요. 그러고는 루디에게 사라와 이야기해보라고 제안했고 루디는 어차피 그녀를 만날 거라고 대답했어요. 루디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고 친구는 그를 말리려고 했어요. 이유는 사라가 그의 끔찍한 말들을 모두 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라는 그를 때리며 최악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라는 다시는 그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수자는 그가 너무 지나쳤다고 말했어요. 루디는 부끄러워했고 솔은 그가 어리석은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말렸어요. 그 후 사울은 가족을 방문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집이 너무 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루디를 미궁 속 다음 작업에 동행하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짜 미소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루디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루디는 사울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챘고 그의 제안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새로운 모험에 동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루디를 찾고 있는 알리나를 봅니다. 그녀는 정보를 수집했고 자신의 유혹 기술을 사용하여 그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는 산에서 사울의 모험가 그룹과 함께 있는 루디를 봅니다. 루디는 자신의 대지 마법을 사용하여 몬스터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그는 엄청난 속도로 그리즐리 8마리가 그들 쪽으로 돌진해 온다고 사울에게 보고했습니다. 속도로. 그러자 루디가 지능 마법으로 그리즐리들을 가두었고 사울은 친구들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쉽게 그리즐리들을 처치했고 모든 몬스터들이 순식간에 없어졌습니다. 갑자기 다른 몬스터가 나타났고 그들 중 한 명이 그리즐리들이 붉은 용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사울은 루디에게 붉은 용을 감지하지 못한 이유를 물었고 루디는 구름이 시야를 가렸다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용이 그들을 공격했고 사울은 그들에게 후퇴하라고 말했습니다. 루디는 마법으로 연기를 만들었고 붉은 용의 불뿜기에 공격받았습니다. 그의 불의 숨결에 말이죠. 그는 공격을 피하고 강력한 물 마법을 걸었습니다.
그 후 루디는 강력한 흙 마법으로 용을 공격했고 지능 마법으로 강력한 용을 가두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강력한 용을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는 거대한 바위로 용의 목숨을 끊었고 모두 루디의 힘에 놀랐습니다. 루디의 힘에 말이죠. 마을로 돌아와서 사울은 루디에게 자신의 파티에 합류할 것을 제안했지만 그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 곧 다른 나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다음 나라로 말이죠. 저녁에는 록시의 속옷을 칭찬하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루디는 매일 원펀치맨 챌린지를 훈련하고 완료했고 그 덕분에 근육을 많이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단백질을 넣은 오트밀을 먹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자신이 차세대 크리스 브라운이라고 생각하는 남자를 보았지만 모두가 그의 노래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어디선가 알리나가 선술집에 나타나 마침내 그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알리나가 입술을 핥았고 그는 그 여자가 자신이 아놀드 클래식을 위해 매일 훈련한 보디빌딩 몸매를 노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그의 아버지 폴의 파티에 왔고 록시의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루디는 그 소식에 놀랐고 알리나는 그의 용감한 용을 물리친 행위에 대해 들었다고 속삭였다. 그녀는 록시가 그를 자랑하는 이유를 이해했고 루디에게 호감을 느꼈다. 그녀는 루디와 놀 계획이었고 그의 어린 시절 친구가 준 선물인 목걸이를 발견했다. 목걸이였다. 갑자기 그녀는 자신의 목걸이를 그에게 보여주며 폴의 며느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만두었다고 말했다. 그만두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루디는 그녀가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루디는 어머니의 행방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대륙으로 여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록시가 폴과 함께 그의 어머니를 찾는 파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이 나라에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요? 나중에 알리나가 루디에게 인사했고 그는 그녀 뒤에 남자가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알리나가 마을의 모든 남자와 사랑을 나눴기 때문에 거리에 속한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며칠 후 그는 어린 루디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지만 그의 시도는 실패했고 그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매우 낙담했습니다. 상황에 대해 매우 낙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친구 솔을 만났고 사과했지만 루디는 그에게 알리나가 자기 여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솔은 그녀와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고 루디는 그녀가 많은 남자들을 유혹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전에 그 후 그들은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지만 루디는 조금 질투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남자들을 거느리고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후 루디는 그녀가 돈의 힘을 이용해서 문제를 피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 겨울이 왔습니다. 알리나가 편지를 보여주었고 그는 마법대학교에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네노아 마법대학교는 루디에게 관심을 가지고 특별 학생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루디는 편지를 생각해 보았지만 그것이 진짜인지 알아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네노아에서의 경험에 대해 친구 콜레드에게 물었습니다. 대학교. 결과적으로 그는 그 학교가 완전 사기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콜레드는 루디가 회색주의며 왜 혼자 모험가로 활동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모험가로. 그는 자신의 질문에 대해 사과했고 루디는 자신의 원래 목표를 떠올렸습니다. 갑자기 알리나가 나타나 다음 남자를 유혹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마법학교 초대를 받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루디는 망고들을 다시 만났고 2년 만에 그를 만나 놀랐습니다. 망고들은 록시가 그의 어머니를 찾은 것에 대해 기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망고들은 루디를 놀리기 시작했고 그의 주문 시전은 약간만 몇 년 전보다 훨씬 나아졌어. 그는 루디에게 네노아 마법학교에 가보라고 조언했고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후회할 거라고 말했어. 그가 초대를 거절하지 않았다면 말이야. 루디는 확신하지 못했지만 망고들은 그 학교에서 자신의 소시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거라고 말했어. 나중에 루디는 깨어났고 그의 침대에서 알리나가 알몸으로 자고 있는 것을 보았어.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네노아 마법대학교로 여행을 갈 마음을 먹었어. 다음 날 아침 그는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했고 그의 가장 친한 친구는 풀이 죽었어. 루디는 최근 몇 년 동안 소울이 항상 자신을 돌봐주었던 것에 감사했고 그는 바지의 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도록 행운을 빌어줬어요. 그러고 루디는 새로운 여정을 떠났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를 고대했어요. 마법에 대해서요.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네노아 시로 여행을 갔고 자신이 곧 익숙한 얼굴들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몇 달 후 루디는 마침내 네노아 시에 도착했고 그는 자신을 초대한 사람을 만날 작정이었어요. 알리나는 자신과 같은 또래 남자아이들에게 관심이 생겨서 그와 함께 가고 싶어 했어요. 알리나와 여행하는 동안 그는 그녀가 저주를 받았고 남자와 규칙적으로 잠을 자지 않으면 죽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기적으로요. 그래서 그들은 네노아 마법대학에 갔고 지니어스는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이 그 학교의 선생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디를 보고 지니어스는 놀랐고 루디는 록시가 자신에게 입학하라고 조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취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니어스는 그에게 작은 시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고 네노아 마법학교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니어스는 루디가 치유 마법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의 훌륭한 태도에 감탄했습니다. 그 후 천재는 루디에게 주문을 외우지 않고 마법 시전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주문 없이요. 루디는 그들에게 주문 없이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마법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루디는 자신을 소개했고 피치가 자신의 어린 시절 친구 실피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피치와 주문 없이 모의 결투를 하는 것이 시험이 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루디는 피치의 지팡이를 보고 수상쩍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피치가 공격을 시도했지만 루디는 관찰력으로 그녀의 마법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순식간에 전투를 끝냈고 피치는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래서 루디는 자신이 마법 방해라는 주문을 사용했고 모든 학생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알아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디는 피치에게 이기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고 피치의 부드러운 손에 놀랐습니다. 나중에 그는 특별 학생으로 받아들여졌고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루디는 특별 학생이 되어 수업에서 면제된 것을 기뻐했고 알리나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많은 남자아이들을 유혹할 생각으로 학교 교복에 대한 루디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후 학생회가 나타났고 모든 학생들이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알리나가 지난번에 피치를 이긴 루디를 약간 놀렸다. 그러자 아리엘이 말을 시작하며 신입생들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그녀는 그들을 학교에 환영했고 루디는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당했다. 하지만 그녀는 모두가 라노아 대학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바랐고 루디는 피치가 자신을 노려보는 것을 알아챘다. 식이 끝난 후 루디는 특별반 교실을 찾아 나섰다. 갑자기 제노바가 자신의 주인을 알아보고 루디에게 달려왔다. 그는 사랑하는 주인을 보고 매우 기뻤고 루디는 제자에게 놀랐다. 린네아라는 여자아이가 그를 싫어한다고 말했다. 루디는 자신을 소개하고 그녀에게 인사했다. 그 결과 그녀는 그가 자신을 중요한 사람처럼 대해주는 그의 태도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리네아가 가이오스의 큰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놀랐습니다. 그 소식에 대해서 그 후 그는 또 다른 수인들을 발견했는데 그녀의 이름은 페르세나였습니다. 그녀는 루디에게 관심이 없었고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루디는 자리를 잡았고 자신을 마법 천재라고 소개한 클리프에게 접근받았습니다. 마법 천재라고요. 클리프는 자신이 방어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고 루디는 클리프가 자신의 검술 실력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갑자기 루디는 자신이 에리스와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에리스에게 대해 물었습니다. 제노바는 루디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제노바는 조용한 성격의 다른 동급생을 만났지만 그녀는 항상 자신의 연구실에만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연구실에. 나중에 루디는 학교를 걸어다니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학교 도서관에 가서 자신이 겪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뭔가 큰일을 해내기 위해서. 그 후 루디는 피치를 만나 자신의 행동 때문에 피치가 체면을 잃게 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피치는 그에게 화내지 않았고 만화 자매가 그를 악마에게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류. 그러자 그는 피치에게 학교가 그의 실종된 친구를 찾도록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실피는 그를 떠났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지만 그에게 순간이동에 관한 훌륭한 책들을 추천했습니다. 오후에 루디는 제노바와 함께 점심을 먹었고 그들은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루크가 나타났고 그는 루디를 낮춰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루크노도스 그레이렛이라고 말했고 루디는 그의 이름에 놀랐습니다. 이어서 제노바는 학교에서 루크의 상황을 설명했고 루디는 공주 아리엘의 이야기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노바는 루크와 피치가 공주의 경호원이며 둘 다 정말 재능이 있어요.
저녁에 그는 방으로 돌아가 흰 휴지를 발견했습니다. 루디는 그것이 휴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속옷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에게. 갑자기 한 소녀가 그를 속옷 도둑이라고 부르며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많은 소녀들에게 둘러싸였고 고릴라 같은 소녀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루디는 오해를 풀려고 했지만 소녀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실비가 나타나 자기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에리얼의 속옷을 빨래 널다가 떨어뜨렸어요. 실비가 여자아이들과 이야기하려 했지만 못생긴 고릴라 여자아이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자 실비가 골리아드를 지팡이로 위협했고 루디는 무사했어요. 그 후 실비는 루디를 치료해주고 속옷을 떨어뜨린 것에 대해 사과했어요. 속옷을. 루디는 화내지 않았고 오해를 풀어준 피치에게 감사했어요. 갑자기 피치가 그가 자신에게 감사하는 걸 듣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어요. 그는 혼란스러웠지만 피치와 이야기하면서 익숙한 느낌을 받고 얼굴이 붉어졌어요. 몇 주가 지나고 루디는 매일 아침처럼 일과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피치도 새벽에 훈련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운동 후 제노바가 피규어 만드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해서 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규어 만드는 것을요. 그 후 친구 제노바와 점심을 먹다가 알리나를 봤습니다. 알리나는 남자들을 유혹하는 데 모든 시간을 보냈고 루디는 그녀가 학교 생활을 즐겁게 보내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생활을요. 오후에는 치유 마법과 방어 마법 기초 수업을 들었습니다. 루디는 마법에 대해 더 배우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항상 학교 도서관에 가서 순간이동에 대해 더 연구했습니다. 순간이동에 대해서요? 자, 루디의 하루 일과를 보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항상 자신의 방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침대. 그 후 며칠 동안 루디는 도서관에 있었고 실비가 나타나 함께 앉아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앉아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고 그는 그녀가 쓴 순간이동에 관한 책을 알아챘습니다. 순간이동에 관한 책. 루디는 자신이 아는 사람도 만화 재앙으로 실종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최근에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살아있다고. 그러고는 그에게 대규모 순간이동 사건 조사를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순간이동. 루디는 고마워하며 피츠의 미소에 얼굴이 붉어졌다. 피츠의 진짜 정체를 몰랐기에 자신이 남자에게 끌린다는 사실에 놀랐다. 저녁에 루디는 피츠와 가까워졌다고 생각했고 그의 선글라스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피츠는 래퍼가 될 계획이라고 대답했고 루디가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아챌까봐 당황했다. 그때 루디는 자신이 왜 조용한 피츠라고 불리는지 궁금해했다. 실비는 루디가 자신의 정체를 알아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그 주제를 피했다. 그 후 루디는 피츠에게 주문 없이 마법을 사용하는 능력에 대해 물었다. 오래전에 스승님이 자신을 구해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주셨다고 그녀는 대답했다. 그때 루디는 피츠가 미소 짓는 것을 보고 왜 자신의 심장이 더 빨리 뛰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루디는 자신이 남자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신의 조언을 따랐다. 기숙사로 돌아온 루디는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는 제노바가 지나치게 열중하는 피규어 매니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루디는 제노바에게 피규어 만드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더 기다리라고 말했다. 이어서 첫 수업이 시작되었고 제노바는 마법으로 피규어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마법으로. 결과적으로 그는 슬퍼했고 루디는 그를 위로했다. 그는 제노바에게 액션 피규어를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제노바는 두 번째 방법에 기뻐했지만 자신이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실패 이유는 그의 초인적인 힘이었고 그는 자신의 스승처럼 조각할 수 없다는 사실에 슬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피츠에게 제노바의 문제에 대해 말했습니다. 피츠는 피규어 제작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해결책을. 피츠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귀족들은 하인들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루디는 제노바를 위한 좋은 하인을 찾는다는 아이디어를 얻었고 피츠는 루디에게 자신과 동행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오후에 피츠가 제노바에게 자기소개를 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루디가 그를 말리고 제노바에게 피츠에게 예의를 갖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함께 마을을 둘러보러 갔습니다. 그들은 제노바의 문제를 해결할 하인을 살 수 있는 가게를 찾았습니다. 제노바의. 피츠는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에 놀랐고 루디는 피츠가 처남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언젠가 피츠도 경험을 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제노바가 그의 말을 끊고 마법을 쓸 수 있는 하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법을 쓸 수 있는 피츠는 아이를 고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에게는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에 루디는 또한 어린 나이에 마법을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만화를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에 그들은 그 후 상인에게 5살짜리 드워프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5살짜리는 없었지만 6살짜리 드워프를 찾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루디와 그의 친구들은 상인에게 그 드워프 소녀를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상인은 그들을 아이에게 데려갔고 루디는 끔찍한 상황을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 후 실피는 소녀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를 치료했습니다. 루디는 소녀에게 가서 드워프 신의 언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루디는 그녀가 죽기를 바라는 절망에 찬 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갈망하는 사람의 희망 없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루디는 자신의 눈이 몇 년 전 그녀의 눈과 같았다는 것을 알고 그 소녀에게 죽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그의 말에 반응했고 그는 그녀를 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녀는 죽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루디는 그 소녀를 구하기로 결심하고 그녀를 샀습니다. 그 후 그들은 그녀에게 저녁 식사를 사주었고 실피는 그녀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에게 이름이 없다고 대답했고 실피는 드워프들은 7살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이름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자아이를 위한 귀여운 이름을 지으려고 했고 제노바는 우스꽝스러운 이름을 제안했어요. 루디는 완벽한 이름을 생각해냈고 여자아이가 새 이름 줄리엣을 좋아하는지 물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기뻐하며 미소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루디는 줄리가 제노바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고 낮에는 그녀에게 마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루디는 줄리가 새로운 삶에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미소 지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실피가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후 그녀는 외출했고 모자를 쓰는 것을 거의 잊을 뻔했어요. 실피는 마법의 도시인 샤리아를 뛰어다니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루디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 후 마법 수업에서 실피는 루디가 이미 마법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지루해했어요. 이미 마법을 가르쳐줬거든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실피에게 학교는 즐거웠고 열심히 공부하는 아리엘을 보니 기뻤어요. 아리엘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기뻤어요. 저녁에 실피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발견한 지름길을 보여줬어요. 루크는 샤리아 마을이 미로처럼 생겼다고 했고 아리엘은 놀랐어요. 루크는 최근에 만났던 여자의 말을 인용한 거라고 했어요. 최근에 사귀었던 여자의 말이라고 했어요. 그 후 실피는 루디도 노도스라는 것을 떠올리고 그가 여자를 쫓아다니는 건 아닌지 궁금해했어요. 여자를 쫓아다니는 건 아닐까 궁금해했어요. 밤중에 실피는 루디를 생각하며 그가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그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루디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 고민했고 자신이 루디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루디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줄리가 온 지 한 달이 지나고 루디는 그녀에게 대지 마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후 줄리가 주문 없이 마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줄리의 성장을 기뻐했고 루디는 그녀에게 많은 새로운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루디는 제노바가 줄리를 잘 돌보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줄리는 루디의 제자가 되고 제노바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오후에 제노바는 인형 제작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줄리에게 소중한 나이더 액션 피규어를 보여주었고 루디는 그에게 록시 피규어에 대해 물었다. 갑자기 소름이 돋았고 그는 주인에게 잔소리를 들을 것을 알았다. 제노바는 루디에게 록시 피규어를 보여주었고 루디는 자신의 록시 피규어가 산산조각이 난 것을 보고 경악했다. 루디는 화가 나서 자신의 소중한 록시 피규어가 부서진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루디는 제노바가 자신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제노바에게 자신의 인형이 왜 부서졌는지 설명해 달라고 했다. 제노바는 돌디아 여자아이들이 범인이라고 설명하며 울었다. 루디는 돌디아 여자아이들이 자신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부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격분했고 두 소녀에게 복수할 작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린네아와 프리세나가 캠퍼스에 있는 것을 보고 루디는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얕잡아 보았고 린네아는 제노바를 모욕했습니다. 제노바는 화가 났지만 루디는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말했고 그들을 되받아쳤습니다. 그러자 린네아는 자신이 바쁘다며 이번에는 넘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루디는 그들을 자극했고 린네아는 격분했습니다. 이어서 루디는 자신의 관찰력을 이용하여
그들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그는 강력한 발차기로 린네아를 제압하고 쉽게 그녀를 쓰러뜨렸습니다. 한편 프리세나가 도망치려 했지만 제노바는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루디는 지능 마법을 사용하여 작은 돌로 두 번째 소녀를 기절시켰습니다. 역시 그 후 두 소녀를 묶어 루디는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두 소녀 모두 깨어났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루디는 작은 실험을 계획했고 프리세나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소시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고 그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프리세나는 그들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루디는 파괴된 록시 인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인형. 그러자 루디는 그들이 자신의 여신을 파괴했다고 말했고 그들에게 자신의 보물을 보여주었습니다. 린네아와 프리세나는 루디 친구들의 놀란 얼굴을 보고 그들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리세나는 린네아가 루디의 섬뜩한 인형을 짓밟았다고 말했고 그것을 파괴하자는 것이 자신의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고 루디는 둘 다 유죄라고 말했습니다. 린네아는 그가 웃긴 짓을 하면 아버지가 그를 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때 루디는 자신이 억울하게 벌을 받았던 것을 떠올리고 자신도 그들에게 똑같이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무서워했고 프리세나는 린네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다고 말했고 그를 설득하여 린네아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루디는 그 인형을 원래대로 다시 조립해야 한다고 말했고 소녀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실비는 루디와 제노바가 몇몇 소녀들을 가두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루디는 자신이 성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피치에게 원한을 품거나 복수를 하지 않을 처벌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들에게 앙심을 품거나 복수심을 품지 않게 하는 벌을. 나중에 그들은 소녀들을 만나러 갔고 소녀들은 루디에게 용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소녀들은 바지에 실례를 했고 매우 배가 고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루디와 피치는 두 소녀의 바지를 닦아주고 그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이어서 린네아는 그의 말은 다 따르겠지만 아이를 낳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페르소나는 린네아의 가슴을 만져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소나는 린네아의 가슴을 만져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두 소녀가 피치를 모욕했고 루디는 그들에게 벌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치는 마법 잉크로 그들의 얼굴에 그림을 그렸고 올바른 주문을 외우면 영원히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주문을 외우면 영구적으로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피치는 그들에게 루디 말을 안 들으면 마법을 걸어 평생 문신을 새겨 넣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잘 지냈고 린네아는 루디에게 그의 싸움 실력에 대해 물었습니다. 린네아는 그의 이모 젤레인이 그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쳤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 후 그들은 작별 인사를 하고 인형을 부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루디는 피치가 거짓말을 했고 마법진의 값싼 페인트만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치는 그의 보물에 대해 물었고 그는 로키의 팬티를 거의 보았습니다. 루디는 화제를 바꿀 수 있었고 피치는 그의 베개를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피치는 루디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고 싶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보여줄 용기가 없었습니다. 실비는 그에게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말했고 루디는 자신이 남자아이에게 관심이 있는지 자문했습니다. 그는 피치가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했습니다. 며칠 후 루디는 수업 시간에 변태적인 행동을 했고 린네아는 그에게 손을 치마에서 치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신나게 놀았지만 클리프는 불편함을 느꼈다. 그래서 루디는 클리프에게 꾸중을 듣고 공부를 방해해서 사과했다. 후에 클리프는 집으로 걸어가다 창가에 앉아있는 아름다운 여자를 보았다. 그는 얼굴이 붉어지며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다. 그 후에 루디가 나온다. 그는 클리프가 다른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을 제지했고 모두 콰그마이어를 보고 두려워했다. 이어서 그는 클리프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클리프는 루디에게 도움에 감사했다. 루디는 클리프가 왜 자신을 싫어하는지 궁금했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큰 문제는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고 클리프는 그를 감시했습니다. 갑자기 클리프는 그에게 말을 걸고 싶어졌고 좋아하는 여자아이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루디는 혼란스러워서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자 클리프가 알리나에게 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그저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클리프는 진지했고 자신이 그녀에게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루디에게 알리나를 자신에게 소개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다음 날 그는 피치에게 조언을 구했고 루디가 그저 다른 사람을 도왔다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루디는 피치에게 그 문제를 이야기했고 실피는 루디가 알리나에게도 마음이 있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는 알리나에게 전혀 관심 없다고 답했고 피츠도 누군가를 짝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도 마찬가지였죠. 이후 루디는 클리프를 친구 알리나에게 소개했고 만약 그녀가 거절하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녀가 거절할 것을 대비해서요. 클리프는 자신을 소개했고 그녀는 그에게 왜 자신을 만나러 왔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그녀는 루디를 따로 불러 그가 왜 이렇게 순진한 남자를 데려왔냐고 물었어요. 남자애를 알리나는 한 명의 파트너만 사귈 수 없다고 말했고 루디는 그녀에게 그를 거절하라고 말했어요. 차버리라고. 이후 루디는 그들을 혼자 남겨두었고 알리나가 그를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루디는 그들이 커플이 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클리프는 NPC 리즈를 얻었고 알리나가 클리프의 리즈 레벨이 9,000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커플 생활을 즐겼고 리네아는 그들을 보고 역겨워했습니다. 루디는 클리프가 무한한 NPC 리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는 자신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를 바랐습니다. 가능한 한 몇 주 후 짐승 남녀가 가을에 결투를 벌였고 승자는 자신의 가족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돌데아 부족의 결혼 제한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수업에 도착했는데 리네아와 페르시나는 구혼자, 도전자들의 쇄도에 시달려 숨고 있었습니다. 도전자 형태의 구혼자들에게 압도당해서 그들은 그에게 편지를 써서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썼습니다. 갑자기 루디는 짐승 인간에게 결투를 신청받았고 루디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남자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그는 페르시나가 자신에게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모든 도전자들에게 자신이 그녀의 상사라고 말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피츠는 짐승 인간들이 그들 모두에게 도전했고 그의 두 반 친구들이 그에게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루디는 도전자 중 한 명이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츠가 왜 기분이 안 좋은지 궁금해했습니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츠를 보러 밖으로 나갔지만 모든 도전자들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악마는 루디를 보고 기뻐하며 그가 키시리카의 약혼자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마왕 바리가트에게 결투를 신청받았다. 마왕 바리가트는 키시리카가 루디가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매우 강하다고. 이후 루디는 인간신이 자신에게 모든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루디는 바리가트가 인간신이라는 이름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다. 그래서 바리가트는 루디가 꿈에서 그를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인간신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인간신. 갑자기 그는 웃기 시작했고 루디에게도 함께 웃으라고 강요했다. 그 후 피츠가 마법 지팡이를 가져왔고 그는 바리가트에게 준비되었다고 말했다. 싸움을 위해서 바리가트는 그의 목숨을 살려주겠지만 대신 루디의 가장 강력한 마법 공격을 결투에서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루디는 그의 조건을 받아들였고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대지 마법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비인간적인 속도로 회전하는 위험한 바위를 만들었고 루디는 바리가트에게 준비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루디는 공격을 퍼부었고 바리가트의 온몸을 파괴했고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충격을 받았고 바리가트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쉽게 재생했습니다. 그 후 그는 루디를 졸업시키고 자신이 승자라고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싸움에 갑자기 그는 루디의 얼굴을 때렸고 피츠는 루디의 부상을 치료했습니다. 루디는 피츠에게 부상 치료에 대해 감사를 표했고 하루가 끝나서 기뻤습니다. 몇 달 후 페르세나는 그들을 보호해준 것에 대해 루디에게 감사를 표했고 그녀는 루디가 린네아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상으로 허락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고 마왕 바리가티가 교실에 나타났습니다. 몇 달 후 우리는 닭다리 조각으로 루디를 놀리는 페르세나를 봅니다. 한 조각. 실피는 루디가 이런 타입의 여자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고 슬펐습니다. 나중에 아리엘 공주는 그녀를 위로하려 했고 루디에게 강한 감정을 느끼지만 루디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루디가 그녀를 눈치채지 못했다고 말이죠. 실피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루디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루디가 자신을 잊었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엘은 루디 문제를 실피에게 맡기자고 제안했습니다. 오후에 루디는 도서관에서 순간이동 사고에 대해 공부했고 많은 흥미로운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는 소환 전문가에 대해 피츠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피츠는 우울해했습니다. 갑자기 피츠는 소환 전문가를 알고 있다며 루디도 그 사람의 이름을 알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루디도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고 말이죠. 루디는 특별 학생 침묵의 칠성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를 기억해냈습니다. 제노바가 그녀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을요. 그 후 그는 침묵이 있는 방을 방문하기로 결정했고 그녀가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NPC 캐릭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루디는 오르스타드의 파트너를 보고 충격을 받아 도망쳤습니다. 침묵은 루디에게 그가 무례하다고 말했고 루디는 공포로 기절했습니다. 나중에 깨어난 그는 피츠에게 가면을 쓴 소녀가 자신을 죽이려고 계획한 무서운 꿈을 꾸었다고 말했습니다. 침묵은 자신이 전에 그를 구해주었고 그가 오르스타드가 자신을 두 번째로 죽이려고 계획했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실피는 루디를 걱정했고 그가 기억을 떠올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를 마지막으로 죽인 용신이었어. 하지만 사일런트는 그의 방문에 놀랐고 그에게 일본어 한자로 쓰인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어 한자로 된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일본어로 몇 가지 질문을 했고 그는 자신이 그 편지에 적힌 이름들 중 하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적힌 이름 중 하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루디는 사일런트가 자신이 트럭에서 구하려고 했던 소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는 자신을 나나오시 시즈카라고 소개했습니다. 자신을 나나오시 시즈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루디가 유럽 출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왜 일본어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일본어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나나오시가 그의 진짜 이름을 물었고 그는 루디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에게 겁먹은 것을 깨달았고 그녀는 자신이 그의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원래 세계로 돌아갈 의향이 있었기에 그와 함께 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의 옛 세계로. 갑자기 루디는 자신이 태어난 세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옛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다시 태어난 세계를. 그 순간 실피는 소외감을 느꼈고 그녀는 그 둘에게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일런트는 루디가 환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는 자신도 어느 정도 이 세계로 순간이동을 했어요. 루디도 트럭 사고 후 죽었다가 오르스타드에 대해 더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녀는 그를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오르스타드에게 그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대요. 그러자 루디는 사일런트가 순간이동을 이용하는 두 명의 일본인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드리오. 사일런트는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여정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 이 세계로 소환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 사람을 만났다고 했어요. 라고요. 이어서 사일런트는 해결책을 찾는 데 실패했고 루디도 이 세계로 소환되었을 거라고 의심했대요. 루디는 그녀의 정보원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고 그녀는 그 이름을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비밀로 하겠다고. 그 후 루디는 사일런트가 연구하고 있던 마법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이 세계로 순간이동되었기 때문에 마법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루디는 사일런트를 신뢰하게 되었고 그녀는 세상에 대해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의 의견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어서 사일런트는 루디에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마법이 필요했고 그는 세상에 대한 지식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지식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녀는 5년 전에 이 세계로 순간이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순간이동 사고의 원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피츠가 화가 나서 사일런트를 공격했어요. 사일런트를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재난을 일으켰다고 생각해서요. 루디는 피츠가 사일런트의 말을 오해했다고 생각해서 진정시키려 했어요. 그때 피츠는 루디가 화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어요. 루디는 자신도 재난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말했고 피츠는 사일런트에게 사과했어요. 사일런트에게. 그 후 사일런트는 자신도 사고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고 루디는 망고드가 오르스타드를 범인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을 기억해냈어요. 그 후 사일런트는 자신도 사고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고 루디는 망고드가 오르스타드를 범인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을 기억해냈어요. 저녁에 그는 피츠와 함께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루디는 피츠에게 자신이 사일런트를 믿고 피츠가 자신을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피츠가 사일런트에 대해 그에게 물어본 진짜 이유는 루디가 사일런트와 사랑에 빠질까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실비는 창밖을 내다보다가 사랑에 빠진 커플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실비는 루디가 자신에게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했고
여전히 자신의 진짜 정체를 루디에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사일런트와 루디 사이에 유대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루디가 사일런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일런트를 짝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비는 둘이 매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기 때문에 그녀를 질투했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그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몇 달 후 루디는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바디가 그의 운동을 도왔고, 그는 루디에게 왜 힘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디는 친구에게 여자의 사랑처럼 인생에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자의 사랑 같은. 운동 후 아침을 먹고 수업에 갔습니다. 루디는 마왕 바디와의 싸움 이후 많은 학생들이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퍼세나와 리네아가 그를 격려하러 왔지만 두 소녀는 대신 다투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가 피츠를 이겼기 때문에 그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클리프는 그에게 저주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루디는 그의 좋은 친구 루거가 자신에게 들려준 주문에 걸린 악마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리프는 그 멋진 이야기에 감사했고, 그들은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꾸중을 들었습니다. 수업 후에 그는 항상 제노바와 줄리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맛있는 술을 마시고 있는 바디가 나타났습니다. 줄리와 제노바는 그의 술에 관심이 있어서 술을 권했고, 줄리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둘은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루디는 제노바에게 강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루디가 항상 사일런트의 순간이동 마법진 연구를 돕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법진 연구 말입니다. 그러자 루디는 마법 생물의 깃털을 방으로 순간이동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사일런트는 실험이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루디는 그녀의 목표가 순간이동 마법진으로 사람을 소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법진 말입니다. 그는 또 다른 대규모 순간이동 사고가 일어날까봐 걱정했지만, 사일런트는 자신이 재앙을 일으킬 계획이 없다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녀는 기본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순간이동 마법에 대해서. 이후 루디는 그녀에게 순간이동 마법에 대해 더 질문했고, 그녀는 그에게 책을 던져주었다. 저녁에는 루디는 항상 줄리에게 마법을 가르치는 시간을 보냈고, 그들은 항상 함께 인형을 만들었다. 그는 줄리가 매우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제노바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겼다. 루디는 최근 도서관에 가지 않았고, 여전히 그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며칠 후, 루디는 친구인 솔 굿맨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학교 근처에 있다고 적었고, 루디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다. 하지만 루디는 선술집에서 친구들을 만났고, 솔은 오랜만에 그를 다시 만나서 기뻤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함께했던 모험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는 알리나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클리프와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했고, 그들은 함께 점심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솔은 임무를 받았고, 루디는 점심 초대에 대해 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알리나는 클리프와 모험 여행을 간다고 말했고, 알리나는 그에게 함께 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위험한 곳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루디는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도시를 둘러보았습니다. 갑자기 피츠를 보고 친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피츠가 달라 보였고, 루크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루디는 사촌이 남자친구가 있는 건 아닌가 생각했고, 데이트 중이라 피츠와 이야기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루크는 실비의 비밀을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루디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아직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루디는 궁금했고, 피츠가 자신을 피하려는 것이 슬펐습니다.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루디는 피츠가 자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친구 제노바를 찾아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제노바는 학교에 없었고, 그는 도서관에 가기로 했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하자 그는 피츠를 만났고, 다시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루디는 피츠에게 왜 전에 자신을 무시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피츠는 근무 중에는 말할 수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피츠는 자신이 대답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사과했고, 루디는 피츠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피츠는 자신이 루디를 절대 싫어할 수 없다고 대답했고, 루디는 그의 미소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녁에 그는 피규어를 만들면서 피츠를 생각했습니다. 루디는 피츠가 학교에서 힘들 때 항상 자신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피츠를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츠는 아리엘과 함께 학교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는 피츠의 귀여운 미소를 보고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교장 선생님께 가서 피츠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피츠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피츠가 남자아이라고 확인했지만 루디는 피츠가 사실은 여자아이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습니다. 나중에 루디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자 피츠가 그의 뒤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고 둘 다 땅에 넘어졌습니다. 한편 루디는 피츠가 사실 여자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부인했습니다. 갑자기 루디는 피츠를 만진 후 자신의 소시지가 작동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는 피츠가 자신의 성별을 숨기려 했던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러다 피츠가 자신의 소시지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이라는 걸 깨달았고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미키마우스 핫도그 노래를 다운로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루디는 소시지 문제 해결 후 잠 못 이루는 바람에 피곤해 보였습니다. 소시지 문제 해결 후 성공한 후로요. 그러다 사촌을 만났는데 루크가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지만 루디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주요 가족과 관련이 없으며 그에게 문제를 일으킬 의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후에 실비는 아리엘 공주님의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아리엘은 자신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디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실비가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물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실비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라고 제안했어요. 어릴 적 친구인 아리엘이 그녀를 도우려고 했어요. 아리엘은 실비가 수줍음을 많이 탄다는 걸 알고 있었고 친구가 루디에게 자신을 보여주도록 격려하려고 했다. 감정들이 이어서 그녀는 실비에게 루디와 행복해지려면 자신의 정체를 밝히라고 부탁했습니다. 와 함께 실비는 루디를 사랑하지만 그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까봐 두렵다고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다고 에리얼이 말했어요. 그러고는 루디에게 피츠가 어린 시절 친구 실비라는 걸 어떻게 알려줄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실비가 루디는 처음에 자기가 남자인 줄 알았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소년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들은 그 이야기에 놀랐고 에리얼은 계획을 세웠어요. 에리얼은 실비에게 계획을 설명하기 전에 루디와 어떤 관계를 갖고 싶은지 물었어요. 갖고 싶어 하는지 물었어요. 실비는 남자가 자기를 캑캑거리게 하는 걸 좋아한다고 대답했고 친구들은 그녀가 변태적인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녀가 헨타이를 좋아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리엘은 실비에게 계획을 밝히며 루디에게 고백할 용기를 잃지 말라고 말했어요. 루디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용기를 잃지 말라고 했죠. 실비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아리엘은 친구에게 행운을 빌어주었어요. 며칠 후 실비는 점심시간에 루디를 찾았어요. 루디는 피츠를 보고 놀랐고 제노바에게 이야기 좀 하고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얘기 좀 하겠다고 했죠? 그러자 피츠는 루디에게 부탁을 했고 루디는 부탁 내용도 듣지 않고 바로 승낙했어요. 부탁을 바로 들어줬어요. 그래서 실비는 아리엘 공주가 위험한 곳에서 특별한 꽃을 찾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위험한 곳에 있는 특별한 꽃을 찾고 있다고요. 루디는 그녀를 도와주려고 했고 그녀에게 그 꽃을 구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호의를 베푼 이유는 실비가 그와 함께 모험을 떠날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비는 그를 설득하여 함께 숲에 들어가 꽃을 따러 갔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함께 숲으로 갔고 루디는 그녀와 함께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실비는 그에게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 물었지만 루디는 돈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실비는 장난스러운 생각을 했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중에 루디는 마법으로 눈을 녹였고 그녀는 그에게 감탄했습니다. 실비는 그의 벽에 대해 물었고 젊은 귀족 여성에게서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루디에 대해 더 알게 되었고 자신의 계획이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루디에 대해 더 알게 되었고 자신의 계획이 지금까지 잘 되어서 기뻤습니다. 그녀는 마법을 발동하여 폭풍을 일으켜 날씨를 바꿀 계획이었습니다. 루디는 비구름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고 실비는 그의 마법을 막으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루디는 마법을 발동할 수 없었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루디는 동굴에 피신하자고 제안했고 그들은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실비는 그를 따라갔고 루디의 마음을 얻기 위한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기를 바랐다. 한편 루디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챘고 피츠가 비구름을 불러들인 건 아닌지 의아해했다. 그 후 그는 옷을 말렸고 소녀 앞에서 속옷을 벗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루디는 피치가 떨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지만 그녀를 놀라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루디는 요정들의 전통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고 그녀가 옷을 벗을 수 있도록 돌아섰다. 하지만 피치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옷을 벗고 싶어 하지 않았다. 정체를. 루디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이후로 루디는 그녀가 감기에 걸린 것 같아 걱정했고 실비는 그에게 옷을 벗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루디는 그녀의 코트를 벗기 시작했고 그녀의 셔츠를 열었다. 그 순간 피치의 행동이 그에게 익숙하게 느껴졌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녀의 옷을 벗겼다. 루디는 이 상황이 익숙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아챘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피치가 속옷만 입은 채 그의 앞에 선 후 그는 그녀의 안경을 벗겨야 한다고 말했다. 루디가 피치에게 이름이 실비냐고 물었고 실비는 루디를 껴안았다. 루디는 그녀를 보고 기뻤지만 그녀가 여전히 잘 우는 아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그러자 실비는 어릴 적부터 그에게 반했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잠시 후 루디는 자신이 피치가 실비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실에 아마도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실비가 잘 우는 아이였고 피치로서 행동했을 때와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심장을 뛰게 했던 그 미소를 기억했다. 루디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기로 결심하고 자신도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실비는 기뻐했고 두 사람은 동굴에서 키스했다. 하지만 루디는 자신에게 아직 니즈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실비가 처녀임을 알게 되었죠. 그는 실비와 핫도그를 만들 계획이었지만 그의 소시지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랑을 나누는 것을 멈추었고 루디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그녀에게 말했어요. 그는 부끄러워하며 실비에게 사과했지만 그녀는 화내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녀는 그가 편하게 이야기해도 된다고 말했고 그들은 함께 미소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목걸이에 대해 감사를 표했고 왜 그녀가 남자 행세를 하는지 궁금해했어요. 소년. 그녀는 루디에게 많은 일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또한 그녀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강해지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몇 시간 후 비가 그치자 그녀는 그에게 대규모 순간이동 후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대규모 순간이동 후에요. 그녀는 자신이 피치로 변장했고 루디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까봐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는 것을 주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루디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그의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녀를 놀리고 오랜만에 다시 만난 기쁨을 함께 나누며 그날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말이죠. 나중에 그녀는 학교로 돌아왔고 실비는 자신이 할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디는 작별 인사를 했고 실비는 그에게 도움이 될 약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아리엘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실비는 친구들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고 아리엘은 그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우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시지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한편 루크는 루디가 왜 부끄러워하는지 이해했고 그가 겪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고통받았어요. 그는 남자의 자존심을 이해했기에 루디를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아리엘이 사과했고 루크는 실비가 루디의 병을 치료할 계획인지 물었습니다. 병을. 루크는 자신이 도울 것이라고 말했고 여자들은 그가 무슨 생각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자 제노바가 마법을 쓰려는 모습이 보이고 루크는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아리엘이 실비에게 조언을 하려는 것을 들었지만 실비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상처를 주는. 그 이유는 그가 그녀를 돕고 싶었고 강력한 최염제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자들에게 피토와 도시가 멸망했기 때문에 그 약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실비에게 최염제를 주면서 남자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통제력을 말이죠. 실비는 루크의 도움에 감사를 표했고 그들은 그녀에게 행운을 빌어주었습니다. 아리엘도 좋은 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돈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실비는 모든 용기를 내어 어른이 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인이 되려고요. 루디가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주자 그녀는 그의 방으로 들어갔다. 갑자기 실비는 그의 방에서 하룻밤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고 그는 놀랐다. 그러자 실비는 여자가 될 준비가 되었고 분위기를 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은 재회를 축하했고 실비는 술을 마시며 긴장했다. 그 후 그는 그녀에게 마법의 약을 보여주었고 실비는 그것이 치료제라고 말했다. 그의 소시지 문제에 대한 그는 강력한 사랑의 묘약을 마셨고 실비가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갑자기 실비는 자신이 올리펜즈 모델이 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고 루디는 그녀의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그녀는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배가 따끔거리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따끔거렸어요. 그날 밤 루디와 열렬히 사랑을 나눌 준비가 되었다는 걸 알았고 긴장된다고 말했어요. 긴장했어요. 갑자기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루디는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긴 걸 느꼈어요. 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자신을 제어할 수 없어서 사과하며 그녀를 껴안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루디는 침대에서 알몸으로 일어났어요. 자신이 방에 혼자 있는 걸 알아챘고 사랑의 묘약을 마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묘약을 마셨어요. 그는 자신이 차인 건지 확신하지 못했고 실비가 그저 공주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주 경호라는 그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루디는 다시 침대의 피를 보고는 자신이 또 차였다고 생각하며 슬퍼했습니다. 다시 차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실비가 나타나 할 일이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실비가 자신을 떠나지 않아서 루디는 기뻤습니다. 오후에 루디는 아리엘 공주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정치에 개입할 생각은 없지만 실비를 도울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아리엘은 그가 무엇을 할 생각인지 물었다. 그는 대규모 순간이동 후 가족을 찾아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또한 실비와 결혼하기로 결심했고 아리엘은 그녀를 루디의 아내라고 불렀다. 그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지지했고 실비는 그에게 잘 돌봐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리엘은 실비가 더 이상 남자로 변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고 그 대신 그녀는 루디의 이름을 사용하여 명성을 높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비는 친구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루디의 아내가 되어 기뻤다.